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인재가 머무는 기업, 떠나는 기업. 최근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사 컨설팅을 의뢰하는 프로젝트 중 핵심 인재에 관련된 요청 사항이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핵심 인재 확보와 관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로 어떠한 우량 기업도 경쟁력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는 핵심 인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기업 생존의 관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고용관계 변화를 들 수 있겠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능력 위주와 성과급이 확산되면서 우수한 인력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기업 역량과 금전적 손실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회사는 발전해도 자신의 장래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직장인과 리더가 아닐까요? 변해야 살아남는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외부 환경의 위기. 또 외부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내부의 혁신의 위기. 마냥 기다려주지 않을 시간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새로운 미래의 경영 환경 변화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리더 자신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어떻게 조직과 사람을 리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리더라는 자리는 보기엔 훌륭하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죠. 리더십의 어원은 앵글로 삭슨의 고대어 레단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레단의 뜻은 안내하다, 가다, to go로 리더는 앞서가는 자, 즉 솔선수범이 되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따라서 영어의 의미로 본다면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이끄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리드에서 나온 리더는 이미 1300년경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리더십은 180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호 미국 대통령에게 리더십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실을 책상 위에 갖다 놓고 당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실이 당겨져 팽팽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뒤로 실을 밀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은 뒤로 밀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젠호 대통령은 곧 리더십이란 자기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리더는 조직 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을지라도 리더 자신은 힘들고 상처받기 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미래의 사회는 경영 환경과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십과 관계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자,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결국 리더는 구성원들을 이끌고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정이나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권력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고 채찍과 보상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법을 만들어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고 자격증을 따는 것과도 다른 일이죠. 자, 운전면허를 딴다든가 회계사, 변호사가 되는 것은 한두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리더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든가 리더십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령 어느 조직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리더 자격증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철학과 이념, 비전과 목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추종자들의 자발적인 추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의 존경과 기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때 I'm finally going to be your leader. 나는 비로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승계나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는 경영후계자 2세, 3세들의 가업승계 훈련을 해보면요 정말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고 스마트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배우기 위해 생산이나 기술, 영업이나 R&D, 연구개발, 기획 부서 등의 2, 3년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영후계자들이 말하기를 Dad, I don't want to be your successor. 아버지, 저 회사 후계자 안 할래요. 왜 그럴까요?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제조업 경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힘든 제조업을 승계받는 것보다 다른 직업을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100년 가업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본에서 우리 회사는 후계자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본 적도 있습니다. Our company is looking for a successor. 리더십 전문가의 한 사람인 존 맥스웰은 리더는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죠. 리더십도 미래 트렌드에 맞는 리더십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되게 좋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사람들은 이름이나 직업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대답에 괜찮은 직장이나
있거나 가문에 속했거나 또 좋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길 좋아하기도 하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 소속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후에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서양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이러한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죠. 리더십은 이처럼 변하는 환경에 잘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연구는 고대 이후로 연구되어 왔지만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국가와 민족 간의 투쟁과 경기 침체나 사회 불안 등이 지속됨에 따라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죠. 고인이 된 지휘전 백일체장은 당신의 가장 중대한 실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일들이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리더십 능력 개발은 항상 우리 뇌리에서 맴돌고 있는 영원한 과제인 것이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 직급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는 상황과 경력이 그렇게 만든 것일 뿐 리더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된 뒤에도 오늘날의 환경 변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미래사의 키워드가 융복합 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은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융복합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권력의 원천이 정치력이나 군사력 같은 무력에서 경제력과 기술력 같은 금력으로 이전되었으며 금력은 다시 정보력과 창조력 같은 지력으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